자, 18억 낮춰도 안 팔립니다. 그래서 강남에 있는 다주택자들이 증여로 선회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그런 거죠. 그러면 대출 규제는 누가 있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세부담으로 이제 증여를 선회하는 거는 대부분 한 7, 80% 정도 사유가 될 것 같아요. 그거보다 좀 더 적을 수도 있는데 반대로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 증여로 가냐? 안 팔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왜 안 팔리냐? 일각에서는 가격을 더 낮춰라. 그럴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매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적정선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그런데 뭐 주식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적정선에서 누군가는 받아줘야 되는 매수자가 있어야 되는데 매수자가 받아주고 싶어도 뭐가 안 됩니까? 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내용도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증여를 할 때 지금 가격이 좀 일부 조정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때 유리한 거 그리고 증여가 이렇게 늘어나면 나중에는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는데 왜 더 오르는지 한번 제가 설명 들어볼게요. 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부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 카드를 검토하고 있자 최근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증여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양도세 중과가 되면 양도세가 최소 한 2배 이상 늘어버려요. 그럼 이제 그걸 이제 너무 비싸니까 지금 팔거나 나중에 좀 오랫동안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가져가려고 하니까 다시 이제 보유세를 또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부담이 되니까 에이 그럼 차라리 증여로 가자 이렇게 된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자, 집값 조정 국면에서도 매물로 처분하기보다는 증여를 통한 장기 보유 전략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과연 실제로 좀 그러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31일 그러니까 3월 31일이 일일 거예요. 아, 지난달이죠. 지난달. 그러니까 2월 31일. 아닌데? 아닌데 30일이지 30일. 죄송합니다. 어쨌든 지난달 서울에서 아파트를 포함한 집합건물 증여 건수가 901건으로 집계됐다. 이게 내가 알기로 1월달 데이터로 알고 있는데 기사는 3월달 거지만 왜냐면 제가 숫자를 외우고 있거든요. 이는 1년 전 514건보다 약 2배 증가한 수치다. 전월 대비, 전년 월 대비 거의 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권에서 증여가 두드러졌다. 강남구는 87건, 서초 62건, 송파 56건인데 늘어난 건수 보세요. 그 전년 대비 41건에서 87건, 강남 2배 넘었죠. 서초구는 32건에서 64건, 1.9배, 송파구 역시 36건에서 56건 이렇게 각각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은 고령층 중심의 증여가 뚜렷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어를 잘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물건을 주는 사람을 증여자, 그리고 그 물건을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증여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냥 내 거 그냥 주는 거니까. 그럼 이제 그걸 받는 수증자는 어떤 세금이 나옵니까? 이득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의 증여세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에 의해서 명의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등기 명의 이전에 따른 취득세가 나오는데 이때 취득세는 증여취득세입니다. 그래서 일반 매매 취득세하고 달라요. 그래서 증여취득세는 3.5 그리고 12%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 12%가 나오느냐? 조정대상 지역에서 공시가격 3억 넘는 물건을 증여할 때 나오는데 예외인 경우에 증여자가 1주택자고 배우자 직계존비속한테 넘길 때는 예외적으로 3.5로 갑니다. 어쨌든 조정대상 지역에서 3억 넘는 물건을 증여할 때는 증여취득세가 12%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받는 수증자 부담이 상당히 좀 커지죠. 물론 그 수증자가 내야 되는 세금을 증여하시는 분이 다시 대납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증여가 되겠죠. 그래서 재차 증여 해가지고 대납액에 대한 그 증여세를 이제 다시 또 냅니다. 이제 무한 등비 수요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오랜만에 들어보죠. 어쨌든 주시는 분은 고령층 중심의 증여가 뚜렷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겠지만 아마도 상대적으로 나이가 있으시다면 이제 은퇴를 하셨을 가능성이 높고 현금 흐름 창출이 좀 힘들겠죠. 자녀 세대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가 좀 부담이 되실 거예요. 똑같은 뭐 500만 원, 1000만 원인 경우에. 그래서 이제 증여를 조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하자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증여 신청자 12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62명이 70대였고 서초구에서도 60대 이상 비중이 약 80%에 달했다. 사전 증여가 여러 방면에서 제가 여러 가지 막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이것저것 저도 막 고민해보고 했는데 사전 증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주택이다. 마지막 하나밖에 없다. 그러시면 좀 이제 여러 가지 좀 복잡하게 생각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을 넘겨받은 수증자라고 하죠. 자녀 세대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130명 가운데 40대가 30.8%로 가장 많았고 50대도 31명, 23.8%를 차지했다. 가족이 아닌 제3자한테 증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이게 늘어나냐? 해당 기사에서는 증여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할수록 세부담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좀 늘어나고 있으니까 물론 호가 가지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호가 중에서 일부 기존 가격보다 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좀 거래가 될 수 있잖아요. 점이 찍힐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점 찍힌 걸 가지고 기반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임의대로 하시면 안 되고 감정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10억 넘으면 2곳 이상 받아가지고 평균가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이 7만 8,897건이다. 한 달 전 7만 784건보다 11.4% 증가했다. 그럼 매물이 좀 내려서 매물이 좀 늘어난다는 거는 이번에 좀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자. 그리고 그 가격 낮춘 가격에 점이 찍힌다면 그걸 바탕으로 안 팔고 증여하실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냥 이번에 낮은 가격으로 증여하자 그러면 증여세가 많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좀 기다리고 계시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강남권 주요 단지에서 호가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호가는 말 그대로 부르는 가격이잖아요. 내가 그냥 제시하는 가격이고 실거래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압구정 신현대 전용 202제곱미터 이제 대형이죠. 91억 7천에 매물이 나와 있는데 지난달 실거래가 110억 대비 약 18억 3천 정도 낮은 수준이다. 이제 이거는 이게 이제 물건 내놓는 분의 어떤 상태를 봐야 되는데 저 물건 하나만 있는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파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내가 1주택인 경우에는 저걸 팔아서 비과세를 받아서 세제 혜택을 다 받고 이제 현금을 쭉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현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저거는 놔두고 다른 주택이 있다. 그러면 그 주택을 있는 상태에서 얘는 비과세가 아니라 일반 과세가 되겠죠. 근데 잘못하면 5월 10일부터는 중과가 되니까 그러면 세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거 세금 내느니 좀 낮춰서 팔자 해서 18억 3천 정도 낮은 가격에 지금 호가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거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대치 음마 같은 경우에도 38억에 거래된 이후 현재 호가는 33억 9천이다. 약 4억 정도 하락했다. 그래서 아마도 추정컨대 저 물건을 딱 하나만 갖고 계신 분들이 매각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갖고 있는 분들은 차라리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증여하는 쪽이 제 주변에는 많이 있었고 물론 100%는 아닙니다. 그 외에 저렇게 나왔다 그거는 이제 양도세 그리고 보유세 부담 때문에 내놓는 거겠죠. 이쪽은 다주택인 상태에서 저런 물건을 내놨어요. 가격을 좀 낮춰서. 그리고 나는 1주택인데 가지고 있다가 증여할까 고민하고 있었어. 근데 저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점이 찍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 찍힌 거랑 반영해가지고 감정평가 받아서 나는 증여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증여하기에 시간이 없는 거 아닙니까? 5월 9일까지 해야 되는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증여는 아무 때나 해도 돼요. 아무 때나. 증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꼭 5월 9일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5월 9일이라는 날짜가 여러분들 굉장히 뭐 강렬하게 다가왔나 봐요. 그래서 신경 안 써도 되는 지방에 있는 물건인데도 5월 9일까지 계약 조건 막 이렇게 써 있더라고. 제가 얼마 전에 그 멘토링 부동산 코칭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더 깜짝 놀란 건 뭔지 아세요? 매도자는 좀 잘못 오해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부동산에서 좀 짚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부동산에서 똑같이 동의해가지고 5월 9일 다 써놨더라고. 지방에 있는 물건인데 갖고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하지? 죄송하지만 그 물건 내놓으신 분들이 잘 모르신 것 같아요. 그분들을 탓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이게 자주 바뀌고 좀 이게 언론에서도 좀 약간 좀 공포성 기사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하니까 좀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저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점을 찍어주잖아요. 그러면 이 점, 낮은 가격에 점 찍힌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난 증여하는 사람들이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갈지를 잘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분들은 세부담 확대에 따른 우려가 커지면서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진단했다. 그래서 권대중 석좌 교수는 양도세 중과 시행과 보유세 체계 변화 가능성이 맞물리니까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말 그래요. 지금 질문 오는 거 다 이거예요. 지금 가격 하락 국면에서 매물 출회보다 증여를 선호하려는 움직임이 늘어서 증여 수요가 당분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자, 그러면 증여가 늘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매물이 더 잠깁니다. 왜 매물이 더 잠기냐? 이게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2월 과세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23년 1월 1일부터는 이 2월 과세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전에 증여하신 분들은 5년이면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우리 2026년이니까 증여하면 10년 동안 묶인단 말이에요. 왜 묶이냐?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버지 갑이
2020년 1월 달에 시가 5억짜리 주택을 삽니다. 그리고 얘가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8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25년 1월 달에 자녀 을에게 증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다시 3년 정도 지난 2028년 1월 달에 자녀가 이게 시세 8억이 10억이 되니까 병에게 양도, 즉 매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2월과세가 없다고 가정하면은 이 자녀는 취득가가 8억이죠. 그리고 이걸 나중에 10억에 팔았죠. 그럼 이 2억에 대해서만 양도 차익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겠죠. 한 4천 정도 나올 거란 말이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5억에 사가지고 3억이 올랐잖아요. 그럼 요 3억 오른 거에 대해서 뭔가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이걸 양도세를 안 내고 증여세로 그냥 털어버린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나서 3년밖에 안 지난 시점에 다시 이거를 10억 올랐을 때 파니까 부당하게 조세 회피가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만약에 특수관계자한테 증여를 하고 10년 안에 이걸 팔잖아요. 그러면은 이 특수관계자, 자녀, 수중자가 받은 이 시세 8억이 아니라 증여한 사람의 당초 취득가 있죠. 당초 취득가로 돌아가가지고 양도세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양도차익 2억이 아니라 양도차익 5억에 대해서 여기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부당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세금이 더 적게 나온다 그러면 안 합니다. 어쨌든 더 세금이 더 많이 내게 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지금은 2026년이고 강남권에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세부담이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0년 정도 묶일 겁니다. 그럼 10년 묶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게다가 최악이 지금 뭐예요? 대출 규제까지 있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대출을 잘 열심히 상환할 수 있고 우리 두 부부가 고소득자고 맞벌이고 열심히 살 어떤 마음가짐이나 현실적인 게 다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어 없어요? 못 사요.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도 안 되지. 게다가 묶여버리지. 10년 동안 묶여버리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이 낮아지니까 이 사람들이 증여를 선호했다. 이것도 문제인데 대출 자체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18억 낮췄는데 여기에 대해서 매수자가 나줘야지 내가 팔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팔려 안 팔려? 못 팔아요.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물건을 갖고 있는 유주택자를 압박하는 거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일단 증여가 좀 증가하는 그런 추세다. 특히 강남권 고가주택으로. 최근에 가격 하락이 누군가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저가 금액으로 증여가 가능하는데 다만 감정평가 사전에 받으셔야 됩니다. 임의대로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경우 강남권을 중심으로 하는 강남권 한강벨트 중심지는 매물에 잠겨요. 근데 매수자 입장에서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잖아요, 저게. 그리고 증여 건수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이분들 중에서는 나 이제 증여 안 하고 나도 그냥 팔고 싶다.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증여자는 세금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10억, 20억짜리 고가주택을 그냥 생으로 넘겨야 돼, 자녀한테. 그럼 나는 받는 거 하나도 없다고. 근데 나도 현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팔고 싶은 거죠. 아니면 자녀한테라도 좀 싸게 팔고 싶은 거죠. 근데 매수자 입장에서 뭐가 안 돼요? 대출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가장 문제라고 봐요. 이게. 그런데 어제 4월 1일 또 대출 규제가 또 나왔죠. 근데 거기에 굉장히 좀 재밌는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무주택은 새낀 매물 가능하다. 이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라이브를 좀 비정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라이브를 좀 편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라이브에서는 제가 이제 중간에 좀 별다른 코멘트라든지 현장 질문을 받기 때문에 가급적 라이브를 들으시는 게 좋아요. 편집된 것보다. 근데 이제 매번 여러분들이 라이브 듣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하루 정도 있다가 바로 저희 회원으로 멤버십 여기 보시면은 배지 있죠. 이런 분들만 보게 하고 남기거든요. 넘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정 댓글하고 본문 더보기에 남겨놓을 테니까 저희 멤버십 가입하시면은 5년 전에 넷플릭스 가격으로 연동을 해놨는데 12,000원 해놨는데 이 녀석들은 올리고 저는 올리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특강도 하니까. 그리고 우리 멤버분들 질문하시면 제가 최우선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